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의대 면접에 나올 만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의사는 파업할 수 있는가? 좀 예민한 주제죠? 예, 예민한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또 면접에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을 떠올려 보면은 2012년도 요때쯤 해가지고 한창 이슈가 됐던 게 DRG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것도 좀 학생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의전원이었는데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원격 의료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학교에서 이런 걸 다 뭐 출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씩 면접에도 학생들이 얼마나 이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는 문항 정도로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좀 면접장에 가가지고 이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참조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만 하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거는 본인이 쓴 그 자기소개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거지 뭐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예상 질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사 파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예비 의료인 입장에서 그 의사 파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건 어떤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갔는데 의사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 이유를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어떻게 본인이 대답을 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는 파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의사가 파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떤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의사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의사고, 지금 면접관이 누구죠? 면접관이 다 의사입니다. 다 의사하고 의대 교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져가서 요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의사도 그 정당한 권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부당한 어떤 그런 위협이 계속 가해진다면 그거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의대 면접이니까 1번보다 2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학생은 좀 순수해야 되는데 이런 벌써부터 좀 이 속세 어떤 좀 세상에 때가 묻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전부 다 너무 단순하고 별로 생각을 안 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범 답변이 있어요. 이거는 모범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의료인 집단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갖는 집단입니다. 그들도 육체 노동도 하고 감정 노동도 하고 지식 노동도 하고 있고, 그 노동을 한다는 안에서 보면 근로자의 속성은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은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료업이라는 그 특수성은 있지만 근로자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집단 행동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것은 의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쟁점이 있을 때 그 현대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현재까지 120년 동안 의사 파업이 한 300회 정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300회 정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뭐 소말리아나 뭐 이런 데서, 인도나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영국, 프랑스, 이런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사실,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선진국에서 왜 일어났을까? 즉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첨예한 이런 대립사안이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 파업을 할 때 단 딱 하나 지켜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필수적인 의료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에 대한 그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의사도 이런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가 갖는 그런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면 아주 훌륭한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어디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냐면은요. 9월 1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JTBC 토론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협의 입장이랑 그 정부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그런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검색을 하셔야 돼. 이게 이 정부에서 지금 좀 약간 언론을 맡고 있는지 이게 지금 안 뜨고 있거든요. 기사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JTBC 유튜브에다가 JTBC 의협 뭐 파업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고 거기 이제 안덕성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잘 들으세요. 이제 보건복지부 그 담당자가 나와서 한 걸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스킵하세요. 그 사람은 뭐 그냥 나와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그냥 아무 논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저 아저씨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봤어요. 어제 같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삼촌 저 아저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저 아저씨 좀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스킵하시고 안덕성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잘 메모해 놨다가 그 이슈가 이제 면접장에서 나오면은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본인 스타일로 변형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의료 이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아주 첨예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은 충분히 면접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듯한 그런 티를 하면 그거는 본인이 이런 의대생이 될 건데 이런 의료계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관심을 갖고 좀 엉뚱한 소리를 면접장에서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